60이 넘으면 예전 같지 않은 감정 하나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순간 말입니다. 2024년 3월 인천 부평구에 사는 62세 김영호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30년 지기 친구 박성수님이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영호야, 이번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나? 처음엔 아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는데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은퇴를 한 뒤 김영호님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마음 한켠에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고 돌아서면 이상하게 허탈해지고 전화를 받기 전부터 가슴이 무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요. 그 말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도 월 6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병원비이고 생활비이고 나를 지켜줄 안전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 부담으로 느껴졌던 경험 말입니다. 그 감정이 혹시 나쁜 사람이라서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일까요? 이 이야기는 쉽게 꺼내기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에 접어들면 더 이상 경제적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가는 이 돈을 내가 다시 벌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2세 김영호님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퇴직 전이었고 매달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친구 박성수님이 사업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지. 그렇게 생각하며 몇백만 원씩 건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였습니다. 2023년 말 퇴직한 김영호님의 현재 수입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개인연금이 전부입니다. 생활비와 관리비,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면 여유 자금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다시 걸려온 친구의 전화.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통장 잔액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또 도와도 괜찮은 걸까? 그 순간 김영호님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를 잃을까봐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가 흔들릴까봐였습니다. 통계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대 수준으로 은퇴 후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생활비 충당도 빠듯한 현실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단순한 여윳돈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버텨낼 안전망입니다. 김영호님은 결국 이번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수야, 미안하다. 이제는 나도 여유가 없다. 말을 꺼내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친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다시 벌 수 있다는 전제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도와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지원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 관계가 명확해질수록 오히려 감정 상처는 줄어듭니다. 애매하게 계속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영호님은 이후
돈 대신 다른 방식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찾아주고 공공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 선을 지키자 관계도 조금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의리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보다 반복되는 의존성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60에 접어들면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반복되는 의존성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도움을 한번 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 손을 내미는 태도가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2024년 6월 대전 서구에 사는 65세 최민성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동창 한 명이 몇 년째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도 사주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민성님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자식이 도와주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민성님의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도와주고 있지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무력감과 의존성이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움 자체가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최민성님은 결국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돈을 건네는 대신 지역 일자리 센터 정보를 함께 찾아보고 기초연금과 복지제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도 안 빌려주겠다는 거냐? 그 말에 최민성 님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돈을 주는 게 널 돕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이후로 연락은 줄어들었지만 최민성 님의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합니다.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의존의 방식을 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친구를 모른 척하는 건 너무 냉정한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관계는 연민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합니다.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을 지치게 만듭니다. 60 이후의 인간관계는 서로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서 있을 수 있는 관계여야 오래갑니다. 세 번째로 60에 접어들면 돈이 오가는 순간 우정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빌려준 돈 때문에 친구를 피하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빌린 사람이 먼저 연락을 피하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괜찮다. 천천히 갚아라.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합니다. 2024년 2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이창훈 님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급한 병원비라고 했기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훈아, 꼭 갚겠다.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먼저 연락하면 어색한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창훈님은 돈보다 마음이 더 상했다고 합니다. 믿었던 관계가 금전 앞에서 무너졌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인 간 금전 분쟁 상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도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이 개입되면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빌린 사람은 부담과 죄책감 때문에
점점 거리를 둡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창훈님은 이후 스스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빌려줄 돈이면 차라리 안 준다. 줄 거면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만 준다. 그는 더 이상 빌려준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그 자리에서 끝내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믿고 사는 게 친구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돈이 개입되지 않을 때 더 오래 갑니다. 노후의 우정은 깊어야 하지만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60 이후에는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섞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60에 접어들면 감정 에너지도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노후에는 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도 줄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정 에너지 역시 쉽게 소모됩니다. 혹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뒤 이상하게 더 피곤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2024년 4월 서울 강동구에 사는 66세 박정호님은 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이 서운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다른 친구들은 운이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호님은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요즘 그 친구 만나고 오면 얼굴이 더 어두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박정호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위로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년기 정신건강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부정적 대화와 스트레스 노출은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난 뒤에 마음이 편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박정호님은 이후 만남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대화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흐르면 조용히 화제를 돌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한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 말도 못하게 하면 너무 냉정한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버리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감정 에너지도 관리해야 할 자산입니다. 계속 소모되는 관계는 결국 내 삶의 안정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60 이후의 인간관계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해야 오래갑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과연 배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혜일까요? 5번째로 60에 접어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늘리는데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인간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 5월 광주 북구에 사는 68세 정태수님은 오랜 친구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은 점점 돈 이야기와 비교, 불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나가고, 누구는 부동산이 올랐고, 누구는 연금이 많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정태수님은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임 참석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동네 산악회와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서로의 재산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날씨와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정태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자리를 찾은 것 같다.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대신 정서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친구를 멀리하는 건 너무 냉정한 것 아닐까? 하지만 거리를 둔다고 해서 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 조절일 뿐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력도, 돈도, 감정도 모두 한정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평온함이 달라집니다. 60 이후의 인간관계는 많은 사람과 얽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과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0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관계의 변화, 예전과는 달라진 마음의 무게, 그리고 오래된 친구를 향한 복잡한 감정 말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는 경제적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생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 그 자체보다 반복되는 의존성이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의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세 번째로, 돈이 개입되는 순간 우정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결국 편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는 감정 에너지 또한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만남 이후에 마음이 편한지 오히려 더 지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나무라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각박해진 건 아닐까? 내가 변한 걸까? 하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단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60 이후에는 선택이 곧 안정이 됩니다. 관계도, 시간도, 돈도 모두 더 신중하게 써야 할 자산이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더라도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만나더라도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하더라도 서로 서 있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줄여야 할 관계가 떠오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후를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